지금 이 추석에 또 안 그래도 난리가 난 게 뭡니까? 김건희 씨가 그만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속된 말로 설치지 좀 말란 얘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니들이 어쩔 건데 이런 텐션으로 지금 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뭔 짓을 하고 있냐? 이제 어제 아동 거주 시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애 아동 지원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여기서 또 열심히 엄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림 그리기를 하고 뭐 배식을 도왔다 그러고 무슨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를 청소했다면서 요런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대통령실 발로 해가지고 또 요 사진이 떡하니 올라오는데 진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놓고 싸우자는 겁니다. 조롱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보란듯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어쩔 건데 이런 그 무시를 하면서 대놓고 저렇게 엄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따가운 시선 나 몰라라. 오죽하면 이런 제목으로 기사까지 나오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또 저렇게 대놓고 여기저기 어그로를 끌고 다니니까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수천 개씩 달리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똑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 일을 하니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그 진정성 얘기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선 유시민 작가님의 주장에 좀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 진정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겁니다. 말 그대로 진정성은 내가 진정성 있게 뭘 한다 라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 잠깐 소통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님의 억강부약, 뭐 대동세상 이게 과거에 그 실제로 뭐 성남의료원부터 해가지고 막 시민운동가 그리고 뭐 인권변호사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금 당 대표, 뭐 대선 후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 족적이라고 하죠. 그 족적을 남겨놓은 걸 토대로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거지 나는 진정성 있게 뭘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진정성 있다고 말만으로 그게 보여집니까? 아니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한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기사가 그 앞서 보신 그런 사진들이 막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토대로 뭐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봉사를 더 하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 뭐 나눔 이런 문화가 더 확산되고 기부 문화 확산되고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 엄프라고 막 어그로를 끌고 다니는데 막상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전혀 딴판의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그동안 그렇게 주가 조작으로 그 많은 이익을 얻고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를 막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 자기가 저렇게 봉사활동 몇 번 하고 그 사진 몇 번 쏟아내면 그게 진정성 있는 행보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뭐 그런 진정성이 다 있습니까?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냥 온갖 범죄 막 허위 경력, 허위 학력으로 그 자기의 젊은 시절을 그냥 다 날로 채워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더 진정성 있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밟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동 보육 분야 예산을 보면 줄어들었어요. 또 25년 예산이. 특히 장애인 연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85억 원 감소됐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히 아동 보육 분야, 특히 사회적 약자들 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을 죄다 깎아버리고 초부자 감세는 해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기사는 또 싹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 이것만 보면은 참 인생 살기 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사진 틱 던지면 대통령실에 그냥 띡 올리면 알아서 사람들이 막 기사를 써주니까 야, 이러니까 오죽하면 MBC 앵커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게 부인 이름이 등장하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냐. 요게 지금 우리 다수의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즉각 민주당에서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노골적인 광폭 행보.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놓고 국민들이랑 싸우자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제 이런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권력 서열 1위 김건희는 특검만이 답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냥 특검이 답이다 이거예요. 저런 파렴치한 활동 재개가 소위 한가위 선물이냐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심지어 대통령하고 별도로 독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누가 권력 서열 1위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온 바 있었죠.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건지 황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사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대통령하고 동격이라고 하냐, 내가 위지,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게 사실 자칭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도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주가 조작 문제, 관저공사 불법 문제, 지금 뭐 명품백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무슨 뭐 진정성 봐달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민주당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김건희는 특검만이 답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거의 압도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래서 야당의 특검 압박 강도를 높이게 되는 것. 특히 이 추석에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원래는 추석 밥상에 김건희 씨 얘기가 올라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그 씹을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석 민심이 뭐냐? 김건희가 문제다. 경상도 부모님도 돌아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부산에서도 김건희 문제가 큰 것 같다. 조용한 내조하겠다더니 지금 대통령급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지금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면은 당연히 그런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서 경남 진주로 가던 이제 김모 씨죠. 20대 한 여성도 지금 추석 민심을 보면 다 부정적이지 않겠냐. 부모님께서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았는데 지금 김건희 씨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 보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경북 영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왜 이렇게 김건희 씨한테는 관대한 거냐. 결국에는 관대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김건희 성역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TK, PK에서도 지금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이런 와중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여기는 또 갑자기 경찰서랑 소방서를 찾아가지고 격려를 한다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국민들이 아주 편하게 연휴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추석 때 저렇게 가지만 않으면 훨씬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막 사진을 보면 간다고 칩시다. 가가지고 뭐 112 그 긴급 신고 시스템 같은 거 이렇게 브리핑 받고 뭐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그 백희룡 경정 요런 건들을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 자체도 저는 기가 막힌 거고, 보세요 이거. 지금 소방관들이 안 그래도 이거 막 거의 붙잡혀가가지고 공손하게 저렇게 세워놓고 자기 마이크 들고 1시간에 59분씩 떠든다는 사람이 저 가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안 그래도 바쁘고 잠깐의 그 쉴 시간을 보장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저렇게 마이크 잡고 지금 자기가 저런 얘기 할 때입니까? 그것도 추석 때?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렇게 관악 경찰서랑 뭐 강서 소방서 찾아가지고 현황 보고받고 뭐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감사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보여준 게 뭐냐고요. 그냥 말로만 뭐 경찰관 뭐 소방관 고생한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맞게 현장에서의 그 요구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때 반영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건 진짜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에 대해서도 생쇼만 하고 있다, 요런 비판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결국엔 앞서서 그 김건희 성역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풍자도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때 그 SNL에서 김건희 씨 풍자 이제 그 주현영 씨가 이걸 좀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시즌 6죠. 여기서도 김건희 풍자 캐릭터는 없다. 그러니까 막 이재명 대표님이나 뭐 윤석열, 한동훈 등등은 하는데 왜 김건희만큼은 못하냐? 뭐 지금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분명히 자유롭게 그 정치 풍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라고 주 기자가 묻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은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그 성역화된 김건희 씨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석 이후에 뭐 제2부속실을 뭐 공사 중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제2부속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겁니까? 이게 시점이라는 것도 있는데 진작 설치하라 그럴 때는 아예 못 본 척하고 결국엔 그냥 누구의 통제 없이 멋대로 돌아다니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도 아예 그냥 간섭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하라 그럴 땐 안 하더니 지금까지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작, 뭐 명품백 문제, 그 관저공사 문제 지금 이런 거 죄다 터지고 쟁점이 일로 넘어왔잖아요. 지금은 제2부속실 설치해라. 너 왜 설치 안 하냐? 왜 사과만 해라 제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태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지 이거 뭐 추석 지나고 제2부속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됐지?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제2부속실 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제는 좀 대통령실이 말이 듣는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이제 쟁점은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제대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진영이랑 똑같은 잣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니, 김혜경 여사님하고 똑같은 잣대로 본인이 포토라인 서고 막 재판 다니고 이렇게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김혜경 여사님은 그렇게 몇 년 동안 탈탈 털어대고 무슨 없는 말까지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계속 악마화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 잣대, 그냥 어떤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똑같이만 들이대달라는 겁니다. 이건 제 그 재판과도 똑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왜 이 잣대가 선택적으로 그 공정 그 상식 정의가 선택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막 100 정도로 할 거면 똑같이 100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되더라도 민주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을 텐데 아니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추석 이후에 무슨 제2부속실 따위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해서 추석 직후에 태풍이 불 거라고 장성철 소장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19일 날 이때 많이 시끄러울 거다. 뉴스토마토에서 19일 오전인가요? 오전 6시인가요? 그때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긴 합니다. 이제 이거 터지면 끝났다. 뭐 요런 게 있는데 그냥 이제 김만 빠지고 끝난 경우도 많았고 뭐 특히 지금은 또 워낙 비상식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가 터져도 진작 이게 김건희 씨 문제가 그대로 김혜경 여사님이었다면 진작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죠. 그런 문제들이 뭐가 터지더라도 워낙 비상식적으로 이걸 막아대니까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전 하루아침에 이걸 막 끌어내린다. 이제 드디어 책임지고 저 감옥 가는구나. 요런 상황이 오지는 않더라도 지금 차곡차곡 이게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뭐 이거 뭐 터지면 뭐하냐. 결국에는 뭐 언론이 이걸 또 제대로 받아 쓰겠냐. 설령 언론이 있으면 검찰이 움직이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걸 저들이 가장 바라기 때문에 절대 무기력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에 죽을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김건희 공천 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이게 김건희 국정농단 문제로 이어지는 건데 그 국정농단 문제 플러스로 지금 이제 국감이 시작되면 이제 10월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한국갤럽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는데 20%죠. 대가 아니라 20%로 떨어졌는데 이게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일 날 이제 그럼 저들은 뭐 하나 보니까 19일부터 22일까지 또 체코를 간대요. 그것도 김건희 씨가 같이 간다고 하는데 저놈의 저 제1호 영업사원 이거 언제까지 팔아먹을 겁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저 따위 실적을 갖고 온 영업사원 뭐만 하면은 적자고 아니 이런 영업사원은 진작 쫓겨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업사원 자기 명함 떡하니 박아가지고 웃는 얼굴 거기다 박아놨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런 영업사원이 현실에 있다면 진짜 그 회사를 못 다녀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 영업사원 타령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기 체코에 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추석이 끝나고 나면 정말 폭풍이 몰아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너무 과도하게 희망을 가지는 것도 당연히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뭐 어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뭐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김건희 씨는 오히려 더 대놓고 돌아다니는데 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TK, PK에서도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커졌고 특히 술자리 같은 데서 뭐 친척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할 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막 한 3, 40%대였다면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야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라고 하지만 40대 8% 긍정이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밖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밖에서 말을 못하는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리가 절대로 그 풀에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잠깐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근황은 어떠한가?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랑 싸우라고 그랬더니 손을 잡아?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지지율이 추락했다. 요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떠서 재미있게 봤는데 한마디로 지금 복수의 국힘당 관계자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랑 싸우라고 했더니 어디 협치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인데 저 복수의 국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사실 친윤계 사람들이 아닐까. 물론 이제 친윤계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랑 싸운다는 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그냥 계속 지금 태극기 부대들이 바라듯이 야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뭐 한동훈 대표 요런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싸우라는 겁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누군진 모르지만 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윤석열 정부랑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외쳤던 게 뭡니까? 최혜병 특검법. 물론 애초에 그 제3자 추천한 얘기 할 때도 말이 많았지만 아 그래 오케이 한동훈 본인이 얘기했던 거대로 해 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한동훈 대표는 오락가락하면서 민주당 탓으로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이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 스텝 꼬여가지고 또 다른 얘기 막 간첩 얘기를 갑자기 또 하기 시작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라든지 의대 증원 관련해서라든지 대통령실과 부딪혔다고도 하지만 사실 그거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가 맨날 말해온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였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정도 할 수 없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의 그 표현대로 쫄보잖아요. 그러니까 쫄바지란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특히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열받았는데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이 이 추석 인사 그 귀성길 인사에 나서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최혜병 특검법 약속한 지가 벌써 82일 지금 이제 3달 다 돼간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당신이 여당 대표로서 하는 게 뭐냐? 아니 친한계 의원 10명도 설득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한 지 82일이 지났으니까 팻말 좀 받아달라 하고 손팻말을 건넵니다. 이거는 이제 MBC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손팻말을 건네자마자 바로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틱 던져요. 이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스마트하고 뭐 세련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심지어 과거에 전효옥 씨는 뭐 정치계의 BTS라는 이상한 회개망측한 비유까지 했다가 망신만 당하기도 했는데 이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척지고 싸우겠습니까? 설령 지금 자기들끼리 그 꽁한 그 감정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척지고 싸울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자기가 말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다른 거 일단 차치하고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만이라도 다수의 국민들 특히 뭐 야당들하고 같이 그 뜻을 맞춰서 야 그래 이건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저건 비정상적인 정부고 비정상적인 대통령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제대로 맞서겠다 하고 싸웠다면 최소한 그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도 결국 그 사람들이 뭐 윤석열 눈치를 보냐 한동훈 눈치를 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은 초선이면 재선, 재선이면 삼선
다음 자기 배지를 다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장관도 한번 하고 뭐 나중에는 뭐 국회의장을 하든 뭐 대통령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정치인들의 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출구네, 지금 윤석열 호를 잘못 탔다가 나 이거 그냥 망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속된 말로 안철수 씨처럼 간만 보다가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들도 믿을 구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한동훈 따라갔다가는 그냥 용산에 찍힐 테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지금 또 친한계 그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지? 요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받자마자 그냥 옆에다가 줘버려요. 보지도 않고. 아니, 그 현장에서 꼼꼼하게 앉아갖고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어떤 취지로 이걸 전했는지를 보고, 그럼 이거 내가 잘 반영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당대표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최혜병 특검 이거 거짓말 한 거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댓글이 막 수천 개 달렸던데, 그 영상에도 그 해병대 예비역 그 정원철 회장을 응원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결국 한 몸이다, 이런 얘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속된 말로 벌구란 말도 있잖아요. 그냥 최혜병 특검을 자기가 당대표 구실로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 말하지만 뭐 주진우 같은 의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혜병 사건을 부품에 비유했다가 이것도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으니까 또 민주당 탓해요. 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냥 수단, 지금 이 최혜병 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결국에는 자기가 당대표 되는 수단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느 순간 공감 능력이라는 게 결여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항상 그 변증법적으로 또 이제 작용이 있으면 뭐 반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워낙 공감 능력이 상실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마주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도 점점 더 다시 또 커지는 순간이 오겠죠. 물론 이게 뭐 낭만적으로 모두가 막 여야를 떠나서 공감 능력이 막 그 길러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 뭐 일이라도 잘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딱 이제 이명박 때 부자 되세요. 그래 뭐 공감 능력이고 나발이고 내가 돈만 벌면 되지 뭐. 실제 이런 분위기, 막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뭐 됐고 뭐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도 회복을 해달라라고 한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그 대선 과정에서 근데 싹수가 보였잖아요. 그 인간이 무슨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뭐 회복하고 합니까? 애초에 싹수가 보였는데 어쨌든 이미 이 물은 엎질러졌고, 지금이라도 그 TK, PK에서도 분노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이제는 가을에 좀 날씨가 또 선선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머지않아,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결국 안철수 씨처럼 그냥 간만 보다가 국민들의 여론도 못 얻고,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들도 자기의 그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한동훈이랑 같이 가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눈치나 보면서 껌뻑 죽어있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한동훈도 그래서 지금 저 뭐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했던 저들은 결국 한 몸이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뭐 서로 치고받고 또 막 그 감정 싸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뭐 진짜 자기가 말했던 국민 눈높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간보다가 좀 이쯤 되면은 내가 좀 쳐도 되겠다 싶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특히나 지금 뭐 다음 대선을 노리고 뭐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랑 싸움이 시작될 텐데, 하여튼 지금 윤석열호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수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어쨌든 그 보수 세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어떻게 저들이 보수입니까? 그냥 일본 극우 세력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가치, 공동체적 가치, 지금 이런 거를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 구조를 바꿔가지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착착 앞장서가지고 일본의 입장,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따위 얘기나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칭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계속 국정원 쪽에 어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이거는 조금 더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좀 기사가 나오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왜 국정원 쪽에 계속 뭐 간첩 얘기하고 국정원 니즈에 맞추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가? 요걸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디로 자기의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지도 우리가 좀 예측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도 좀 따로 잘라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